다육이로부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제 키핑장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께 까라솔 분갈이한 이후에 근황도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른 잎도 제거를 하면서 여러분께 까라솔 키우기에 관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까라솔은 아마도 우리가 아는 에오니움 속 다육이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요. 초보 다육맘이라면 누구라도 이 다육이를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까라솔은 우리나라에서는 1월금 혹은 까라솔이라고 유통을 하고 있지만 학명을 찾아보면 에오니엄 하월시아 그 다음에 드림칼라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드림칼라라고 하는 이 학명을 가지고 있고 보통 키위 에오니움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까라솔이라는 이름 자체는 스페인어로 볕이 드는 곳, 양지 바른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할 당시에 학명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까라솔의 가격은요. 수형과 묵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2,000원 포트부터 편안한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한 그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묵둥이라고 해도 10,000원 전후면 이 녀석을 지금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편안한 가격대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까라솔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제 요번 시간 제가 이제 초보 다육맘께 추천하는 이제 다육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까라솔 대표적인 에오니움 까라솔을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이 까라솔의 특징은 여러분 목질화가 빨리 일어나요. 그래서 목질화가 뭐냐면 이렇게 나무처럼 초록색 새 가지가 나무처럼 변하는데 일어나는 그 시간이 조금 빨리 일어나는 편입니다. 목질화가 조금 빨리 일어나고 성장세가 또 좋은 편이에요. 까라솔이 잎장에 상처가 잘 나고요. 상처 부위가 까맣게 변해요. 간혹 질병으로 오인이 되지만 괜찮습니다. 뿌리는 다소 거친 뿌리가 나오고 이 뿌리 역시 줄기처럼 단단한 목질화가 굉장히 잘 일어나요. 아주 뻣뻣한 코끼리 털 같은 아주 뻣뻣한 그런 그 뿌리를 얘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공기뿌리가 이제 간혹 생기면 화분의 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역시 아주 엄청 단단해갖고 목질화가 진짜 빨리 일어나요. 자, 여기도 지금 공기뿌리가 생겼는데 공기뿌리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공중에 뿌리가 나서 얘네들이 물을 찾아갖고 아래로 이렇게 진짜 닻을 내리듯이 혹은 텐트 이제 키핑이 뭐야? 캠핑 다니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 로프 묶을 때 단단하게 땅에 탁 팩 박아서 고정하듯이 얘네들이 공기뿌리가 그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마른 잎들 제가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단지네 다육에서 사가지고 온 까라솔인데 단지네 다육은 아직도 밖에다 내놓고 햇볕을 진짜 짱짱하게 많이 받으니까 여전히 애기들이 너무너무 짱짱하게 색감이 진짜 예쁘게 들어있더라고요. 제 거는 분갈이 하고 나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막 차광해주고 막 이렇게 관리를 케어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색을 다 뺐어. 색을 빼가지고 지금 초록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마른 잎이 요렇게 많이 나왔네요. 자, 까라솔. 자, 이렇게. 자, 요거 그 당시 제가 아마 5,000원에 구매를 했을 건데 많이 묵기도 묵었거니와 색감이 진짜 예뻤었거든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분갈이를 안 해주거나 한 화분에서 묵으면 성장이 거의 멈추고요. 로제트가 쬐끔해지기 시작해요. 통통해지면서 이제 관상 가치가 오히려 저는 더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가 성장세는 좋지. 근데 이제 분갈이를 안 해서 영양이 없지 하면은 얼굴을 줄이고 이 가지가 얘는 이제 물론 이제 굵게 크는 애도 봤지만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는 왜 케어를 좀 해주면서 키워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내가려 두면 아주 표현 좀 그런가? 그냥 그대로 두면서 키우면 가지가 얇아지면서 얼굴 수만 많고 얼굴도 또 줄이고 해갖고 안 이뻐요. 저는 진짜 까라솔 그렇게 키우는 거는 진짜 별로더라고요. 제가 진짜 예쁜 걸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키우는 거는 진짜 비추예요. 저는. 그리고 지금 이 까라솔 같은 경우에는 꽃이 나오면 생장점에서 이제 꽃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위솔하고 비슷하게 모주가 이 얼굴 하나가 소멸을 해요. 없어져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에서 꽃이 막 다 피면 결국 앙상한 가지만 남고 죽게 될 수도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적심을 한다고도 하지만 효과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안 하거든요. 저 해봤어요. 뭐 해봤냐면은 릴리패드 해봤거든요. 효과 없어요. 효과 없이 다시 또 꽃대 올라오고 또 미워지고 망가지고 결국에는 진짜 거의 소멸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일단은 뭐 꽃을 피우면 모주의 잎 전체가 꽃대로 계속 변하면서 꽃을 피우고, 보통은 꽃을 피우기 전에 자구를 먼저 내가지고 이 생식생장을 한 다음에 번식을 그렇게 꽃을 이렇게 피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까라솔의 성격, 또 주로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해를 좋아하기 때문에 베란다 안쪽에서보다는 거리대나 노지에서 키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보통 에케베리아 다육과 비교를 하자면 관수를 조금 더 넉넉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까라솔의 원산지가 지중해성 기후를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을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까라솔의 원산지가 연평균 기온이 20도 전후이고 겨울에도 10도 밑으로 내려간 날이 거의 없다고 해요. 여름도 극단적으로 덥지 않고 일조 시간이 매우 길고 강수량은 지역차가 있지만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에오니움 속 다육이 보통은 동형 다육이라고 소개를 하고 우리나라의 여름에는 성장을 멈춘다고 하지만 장마 기간에 습도는 높아도 극도로 기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뿌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 까라솔들은 아직까지 휴명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식물은 봄에 왕성하게 성장을 해요. 까라솔이 아무리 에오니움 속이라고 동형다육이라고 편하게 분류를 해도 봄에 성장하고 장마 기간에도 성장을 하는 점, 8월 한여름에는 조금 힘들어하니 반근을 해서 통풍을 해주면서 케어를 하고 다시 9월부터 조금 강하게 키워도 크게 무리가 없는 다육식물입니다. 가을과 겨울에 정말 아름답게 잎이 물들어줍니다. 까라솔은 봄에 분갈이를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사계절 내내 분갈이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갈이 흙은 배수가 좋게 하되 에케베리아 비교를 하자면 조금 상토 혹은 영양을 더 제공하기를 추천합니다. 성장세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이 필요합니다. 까라솔을 키우기에 좋은 곳은 일조량이 매우 높은 곳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일조량이 많이 요구되는 다육식물이에요. 그래서 키우는 곳은 거리대 혹은 노지에서 키우기를 추천을 드려요.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최대한 해가 많이 드는 곳에 키워야 합니다. 까라솔의 물주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까라솔은 봄, 가을엔 2주에 한 번 정도 관수를 하지만 일조량이 충분한 노지나 거리대에서 키운다면 봄, 가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관사를 해주어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장마와 8월에 이 불볕더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한겨울에 관수에서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관수법을 가지고 어렵다면 좀 충분히 바짝 말라가지고 먼지가 날 정도면 그때 다시 관수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름이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화분이 바짝 말랐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관수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화분 속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봄, 가을에 보통 2주에 한 번이면 화분 속이 바짝 마르겠다. 장마통과 겨울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화분이 바짝 마르겠다.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관수의 텀을 정하는 겁니다. 까라솔의 번식은요, 그 목적에 따라 이제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요. 모주가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면 꼬집기, 살짝 드러내는 꼬집기를 추천하고, 적심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기 목대를 잘라내는 적심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적심 자국이 남게 되고 꼬집기에 비해서 더 많은 자구를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까라솔의 번식은 꼬집기를 추천합니다. 다만 지금 번식의 방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주에서 풍성하게 키우는 방법인 거예요. 꼬집기는 생장점의 새순을 떼어내는 거고요. 이는 오로지 모주만 풍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적심을 모주의 얼굴을 떼어내는 방식이에요. 적심은 이제 커팅을 하는 거죠. 모주에서도 자구가 여기서도 생기고 커팅을 해낸 게 독립 개체로 로제트로 별도로 번식에 가늠한 방법이 바로 적심입니다.
개체수를 독립적으로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은 번식은 이제 입꼬지와 자구를 떼어내는 방법, 적심을 하는 방법, 씨를 받아서 번식하는 방법입니다. 해충과 방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까라솔은 우리나라에서 깍지, 진디, 응애, 애벌레의 공격 대상이 되고 발생이 되어도 발견이 빠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제거도 용이한 구조예요. 그래서 대체로 관리가 수월한 다육입니다. 병증으로는 무름병과 탄저병 등의 대상이 됩니다. 방제는 살균제로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까라솔의 원산지는 카나리아 제도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까라솔을 키울 때 영양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가정 원예에서 다육식물은 영양제 사용을 크게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세가 좋은 봄에는 영양제로 보충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양제는 분갈이를 하지 않고도 영양을 제공할 수 있고 화분의 상토를 낮춰 분갈이를 해도 배수를 좋게 유지하면서 영양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 까라솔은 제가 단지내 다육에서 품어가지고 왔던 까라솔을 쌍둥이로 분갈이를 했었는데요. 지금 분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 활착을 하고 물을 먹고 하다 또 차광을 조금 해줬더니 색은 많이 빠진 상태예요. 색은 많이 빠졌지만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지금 까라솔 쌍둥이입니다. 이번 시간 초보 다육맘에게 강추하는 에오니움 속 첫 번째 다육이를 뽑으라고 한다면 까라솔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까라솔 키우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전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